일단은 독립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 최종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장애 아이이지만 어느 날은 내 품을 떠나서 얘가 독립해서 박정현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거. 너의 이름 첫자만 떠올려도 눈물이 난다. 한나절의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평범한 새끼의 행복마저 버거워해야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제는 네가 나보다 먼저 죽길 바라지 않을 거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지. 내가 없어도 네가 살 수 있게 널 위해 싸울 거야. 온전치 않지만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날려주세요. 꽃소식 만발한 따스한 봄날. 이 좋은 햇살 아래 남들처럼 손잡고 가족여행 한번 떠나보는 것이 소원인 엄마들. 하지만 엄마들의 현실은 늘 이 학교 주변을 맴돌고 있다. 저희 애가 네. 혼자서 밥을 못 먹어서 점심시간에 밥 먹이러 왔어요. 양손을 제대로 쓸 수 없어 혼자서는 밥을 못 먹는 아들 정연이. 행여 늦었을까 순옥 씨가 젠걸음을 옮긴다. 벌써 엄마들 여럿이 로비에 대기 중이다. 엄마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급식 당번을 정하고 있다. 아이들이 모이는 걸 보니 12시 점심시간이다. 활동보조 선생님과 엄마들의 걸음이 빠르다 했더니 순옥 씨는 어느새 저 멀리 사라졌다. 전공과 2학년 1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이곳에서 재활교육을 받고 있다. 이 잘생긴 친구가 바로 순옥 씨의 아들 22살 정연이다. 사람들에겐 그저 한 끼 밥이겠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물 한 모금, 쌀 한 톨 먹을 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는 그 자체로 삶이자 생존이다. 우리는 국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딘가. 근데 이 소스는 뭐지 하나 끓여야 되지? 맛있게. 네. 네? 이렇게 크게 한술 떠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반 아이들 대부분이 중증 장애라 엄마나 활동보조 선생님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 아이들 학교 가면 자유 시간이란 말 이곳에선 별나라 이야기다. 먹고 아직 이거 더 씹어 먹어. 걷지도 손을 쓰지도 못해 어릴 때부터 항상 품에 안고 다니는 막내 아들. 22살 청년이 된 지금도 일일이 뒷수발을 들어야 하건만 순옥 씨도 정연이도 이모자는 얼굴만 마주쳐도 웃음꽃이 핀다. 고기가 있으면 좋잖아. 박정현.
늘 순옥 씨 가슴 한 구석 묵직한 아픔으로 자리한 이름 석자. 온전치 않지만 그래서 더 사랑하는 아이. 엄마와 정영이는 오늘도 세상 속을 함께 걷는다. 여기가 67라인이요. 67라인. 수업을 마친 미연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감사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미연이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계단이라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을 텐데 한참을 웅크리고 있는 미연이. 엄마! 계단 멀리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 조급한 발자국 소리도 뒤따른다. 아니,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지. 이게 오고 있나? 아니, 자꾸 올라오고 있나? 아니, 그러면 시작. 엄마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지. 기어코 난간을 잡고 혼자 출발하는 미연이. 또 올라오고 있나? 자꾸. 엄마, 여기 옆에 잡아. 뽕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그 잡아라. 그래. 엄마 잠깐만 이거 휠체어 똑바로 놓고. 보통의 엄마라면 제대로 서기 힘든 딸부터 부축할 텐데 휠체어가 뭐라고. 그것부터 정리하는 엄마가 좀 어색하긴 하다. 잡고 옆에 잡고 가. 올라가. 여기 이렇게 잡으면 잘 못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야지. 이거야 뭐. 없는데. 다리가 꼬여. 응. 제가 엄마 잡아줄게. 자. 고. 응. 잡아. 그렇지. 그렇지. 발. 천천히 잡아. 그렇지. 왼발. 무릎 쫙 펴. 선생님들이 어. 1번 잘 뽑히겠대. 1번 잘 보고 다 돌았어? 고작 계단 몇 개를 오르고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 그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오죽할까. 한때 미연이의 장애가 엄마의 죄인 양 미안하고 미안해서 아이의 수족이 되어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라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미령 씨는 아이에게 내미는 손을 조금씩 조금씩 거두고 있다.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평생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이 아이 곁에. 이제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이제 항상 젊은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평생 안아주고 업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젠가는 혼자 내가 내일 이 아이 옆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 혼자 일어서야 하는데 혼자 살아가야 할 텐데, 옆에 아무도 없을 텐데, 그래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연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혼자 살아가라고. 일어서. 내가 살게. 마음이 아파서 감추고 드러내면 행여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아기 새처럼 엄마 품에 꼭꼭 숨겼던 아이. 일어서. 이제 그 작은 새를 담장 밖 세상으로 내어놓기로 했다. 그래서 올라가는 되겠죠?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 해도 숨이 턱에 찰 텐데 되겠죠? 4층까지 오르는 내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는 작은 새. 성
드디어 고지가 코앞이다. 됐어요? 오. 여기 땅이라고? 일어서. 수빈아, 미연아 엄마 너무 못 넘겠어 이제 힘들어서. 그 많은 계단을 올랐으니 엄마도 미연이도 기진맥진. 일어서 미연아. 힘을 줘봐 다리. 오늘따라 아빠도 출장 중이라 모녀가 진땀을 빼는 저녁이다. 접어. 고비가 많은 길. 우리 미연이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 이 계단을 오를까? 올라가면 난 쉴 수 있다. 자유의 몸이다. 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올라올 때 사실은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이 산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 집도 좋긴 좋은데 계단이 높은 게 싫고 집이 이렇게 높이 있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운동하고 특히 운동하는 날에는 더 싫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계단에 올라올 때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여기 목적지까지 올라가면 집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라와요. 힘들게 집에 온 언니를 반갑게 맞이하는 수빈이. 지친 표정의 언니를 보니 뭐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언니가 올라왔어. 집에 오는 일도 이렇게 좁기를 벗는 일도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하지만 느려도 힘들어도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늘 씩씩하게 해내는 우리 미연이 장하다. 꼴초가 엄마 잠깐만 차올게. 엄마 해줄게.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수빈이가 차올게. 언니 문 앞에까지 해줘. 해야 할 일이 생겨 신이 난 수빈이.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수빈이도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다. 돌이 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아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미연이. 하지만 첫 돌 무렵 미연이는 장애 판정을 받았고 둘째 수빈이마저 장애란 걸 알게 됐을 때 엄마 미령 씨의 하늘은 무너졌다. 언니가 됐어? 이렇게 밝고 예쁘고 착한 아이들이 장애라니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양말 벗고 들어가지. 뱃속에서 10개월을 못 채워서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이제 알게 된 거는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알게 된 건 8개월 뭐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 게 아니라 친정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이를 키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앉다 보니까 이제 발에 까치발처럼 이렇게 힘을 주고 이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그 뇌손상이 있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낫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질환인지 몰랐죠. 저는 이제 그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수빈이 역시 세상을 조금 일찍 만나 뇌손상을 입게 됐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미연이는 인터넷 삼매경이다. 한번 보러 가자. 요즘 미연이는 자신처럼 장애를 앓는 한 친구의 콘텐츠에 빠져 있다. 구독 버튼 눌러주고 왼쪽을 다쳐서 걷거나 뛰는 등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손기능이나 신체를 사용하는 운동적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뇌손상의 장애인이야. 미연이도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꿈이다. 왜 나는 이렇게 됐냐? 나는 질문이 진짜 싫어요. 내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일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거를 받고 일반 사람들에게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상황파악을 하지. 쟤들이 시근이 멀쩡해서. 미연이 수빈이를 위한 오늘 저녁 메뉴는 카레다. 자, 넓은 그릇에 줬지? 어떤 카레야? 이거 창근이 이모가 일본 가서 사온 카레. 자, 이리 와, 네가 이쪽에서 이쪽에 쓰는 게 낫겠어. 자, 이리 와. 이쪽에서도 내가 하자. 너무 땡기지 엄마. 좀 내려. 다 큰 아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번쩍번쩍 들어야 하니 배에 힘을 줘요. 엄마들은 디스크란 디스크는 달고 산다. 그래, 됐다. 됐나? 됐다. 배에 힘 줘. 자, 배에 힘을 줘. 배에. 자, 힘을 줘. 됐다. 잡사. 집중. 고단한 하루 한숨 돌린 엄마는 이제야 살가운 말문이 터진다. 매콤해? 매콤하나? 매콤해야 맛있어. 그러면 너 그거 넣어줄까? 고춧가루? 아니. 안 맵니? 응. 괜찮니?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일본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노는 거 해보고 싶어요. 번역기가 있으니까. 야, 번역기가 있어서 번역기로 이렇게 해서 논다고? 야, 번역기가 제대로 말 못 알아들어. 아는 영어 다 내뱉어야지. 미연아, 니는 하고 싶은 건 뭔데? 중국어 학원 다니는 거. 중국어 학원? 잘 못하니까. 중국어 학원? 엄마는 해보고 싶은 거 뭐야? 엄마는 너희랑 헤어지고 싶다. 이거 편집해주세요. 다른 거 말해. 엄마는 사막으로 여행 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고단한 엄마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걸까. 수빈이가 왠지 뜻밖의 알아. 답을 한다. 그냥 힘들 것. 힘들 건데 맞지? 근데 응.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외국으로. 그래? 그런데 미령 씨는 왜 사막을 가고 싶은 걸까? 질문을 건네도 도통 답이 없다.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치. 내가 지금도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내가 너무 나약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더 고생을 해보고 더 고생을 해보고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더
수행자의 길 이런 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넉넉하진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한시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엄마는 사막 가운데 홀로 선 나무처럼 외롭고 힘들고 목마르다.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엄마들. 이제 담장 너머 세상으로 아이들을 내놓으려 한다. 담장 엄마들은 중증 중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엄마들이 아이들의 특화된 복지 정책과 제도를 엄마들 힘으로 당사자의 힘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살 길을 열어보고자 엄마들이 힘든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중증 중복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데다 장애 또한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다. 모르니까 자폐까지 있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혀. 적어도 2개, 많으면 5개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아이들의 엄마들. 잠을 잘 때조차 아이들 곁에 머물러야 하기에 이렇게 한 번 함께 모이는 일도 쉽지가 않았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놔뒀을 때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얘는 대피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저도 나오면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전화를 얘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불안하죠.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임이 아이 동반으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무섭게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중증 중복장애 아이들. 하루 24시간 아이들에 매여서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 중증 중복장애란 단어도 아이들의 존재도 커다란 담장 아래 갇혀버린 것 같아 미안한 엄마들이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장애복지 정책은 주로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렇다는 것을 엄마들이 경험을 하고, 이들은 신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법에 포함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배제되고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행태입니다. 지난 2017년 발달장애인법이 공포됐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다. 특수학교의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가 끝이라 채 20살도 되기 전에 사회와 단절되던 우리 아이. 아이가 몇 시간이라도 집이 아닌 어딘가 담장 밖 세상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걸까? 중증 중복장애는 발달장애가 아니라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발달에 장애가 있는 것이 발달장애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아닌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처음엔 의문이 들었고, 다음엔 화가 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저 하루하루 아이 돌보기도 벅차다는 이유로,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의 복지를, 우리 아이의 삶을 엄마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엄마들은 담장을 허물기로 했다. 저희들은 애만 감싸고 있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지원을 이제 못 받고 있다는 게 갑자기 자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우리가 죽더라도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안녕하세요. 자,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네. 기분 좋아? 네. 자, 소화시키자. 자, 수빈이도. 오늘 수업은 안정된 직업생활.
필요한 요즘 정연이가 관심이 많은 분야다. 는 무엇을 벌어요? 아빠. 돈. 그렇지. 자율 재활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2년간 더 다닐 수 있게 된 학교.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중국집 요리사 맞지? 네. 아이고 대답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제빵사 맞습니까? 네, 박수. 자, 제가 제빵사. 자, 정연아 보세요. 자, 제가 제빵사 맞죠? 자, 정연이한테 카드 한 장 갑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엄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정연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다. 꿈이 있습니까? 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입니까? 네. 사업가. 그럼 사업가는 왜 사업가라는 꿈을 가졌을까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즐겁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업가가 되겠다는 정연이. 그저 말만 한 것뿐인데도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이다. 정연이가 꿈꾸는 자유, 과연 이룰 수 있을까? 하교 시간. 오늘도 정연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려 학교로 마중을 온 엄마 순옥 씨. (1.4kg으로) 태어난 정연이가 이만큼 자라 청년이 되다니. 대견한 마음이 절로 들지만 그 덕분에 엄마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안고 산다. 조산으로 태어나 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정연이는 생명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 바로서 8호차가 데리고 왔다고? 애들을? 아, 5호차 사고가 나서 8호차가 가서 다 옮겨 싣고 왔다 이 말이지? 옮겨 타고 왔다. 오순도순 모자가 얘기를 나누던 그 순간 수빈이 또 난리 났겠구나. 정연이가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혔다. 자, 됐어? 휠체어 안에 부착하는 인어가 없으면 허리를 세우지 못하는 정연이. 그래서 등하굣길 운전도 조심스럽기만 하다. 자, 여기다가 닦아. 정연이를 내리는가 했더니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순옥 씨. 가까이서 보니 디스크용 허리 보호대다. 청년이 된 아이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번쩍번쩍 들고 옮기니 허리 디스크도 걱정이지만 행여 엄마가 꼼짝을 못하면 정연이도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다. 됐습니다. 가만히 앉았어. 그래도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 영상을 틀어달라는 정연이. 무슨 콘텐츠길래 이렇게 열심일까? 학과에 대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착잡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순옥 씨. 컴퓨터를 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마음대로 걸어 다니면 어디 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대학가. 대학교 먼저 가고 싶나? 아들 입에서 나온 뜻밖의 대답. 네 대학교 가고 싶었구나. 난 네가 가기 싫다 해서 마음을 접은 줄 알았지. 혼자 가고 싶어. 내하고 같이 가기 싫어? 무슨 수로 혼자 학교에 간다는 건지. 혼자 가고 싶어. 왜다? 엄마하고 가는 건 힘들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계속해서 체근해 보지만
돌아오는 아들의 답은 단호하다. 잘 데리고 갈 수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친구 잡아. 엄마가 있으면은 친구들이 니한테 잘 안 오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정연이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장구 쳐줄 수도 없는 상황. 넌 케이크 먹을 거야 사놔줘 이렇게 말해서 누가 듣고 사놔놓지? 지금 엄마가 다 해주긴 하는데 내가 그거도 내가 못하고 갈래. 그러니까 네 생각이 궁금하다고. 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고. 왜 절대 내한테 말을 안 해주지? 그래? 독립 이야기만 나오면 모자 간의 대화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돈다. 딸기 맛있나? 응? 저 때는 예뻤고 지금은 잘생겼고. 어떻게 생각해, 정연아? 그렇게 생각 안 해? 안 해. 그렇지. 니도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없이 사진만 쳐다보는 엄마가 정연이도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그냥 저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엄마고? 아니 저 때는 네가 엄청 빨리 좋아질 줄 알았지. 최소한 앉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였지. 내가 참 장애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였던 것 같아. 엄마가 절실했던 연년생 누나는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독립 이야기로 때를 쓰니 엄마도 당황스럽다. 장래 꿈을 물어보니 인터뷰를 하던 정연이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뱉는다. 엄마가 나가 길만 좋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엄마까지 들어가라고 한 거야? 걔는 만들어주면 좋겠다. 보고받고처럼 그래서 널 만들어주면 좋겠다. 장애인들 위해서? 예. 담장 넘어 세상 속으로 뛰어들고픈 아들. 엄마의 마음은 이렇단다. 저는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복지관지어서 정연이가 직원으로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 자기 같은 유형이라면 그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을 얘가 찾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두고두고 얘가 성인이 더 나이 들어서 제가 없더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자식이 역시 부모만 같지 않네요. 얘는 다른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반대를 하고 내 거를 이야기하고 실은 지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얘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좀 서러워하죠. 엄마가 정연이의 마음을 아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정연이 역시 엄마의 마음을 안다. 모르겠어요. 엄마 말처럼 담장 너머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 담장 너머 세상이 22살 정연이에게는 너무도 뜨거운 그리움인 것을. 그럼 난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말할래? 어느 날은 내 품을 떠나서 얘가 독립해서 박정현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거? 그냥 뭐 제 아들이 아니라 그냥 박정현으로 살아가는 저희 목표였는데 그게 참 살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담장 허무는 엄마들이 대구대 조한진 교수를 찾았다. 창립총회를 준비하다 보니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자 국내 최초로 장애학과를 만든 사람. 장애 관련 분야에서 연구자로 또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한진 교수라면 엄마들의 상황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 같았다. 따뜻한 얘기는 아니고. 가장 먼저 기쁜 뉴스. 담장 허무는 엄마들이 뜻을 모아 창립총회를 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도 이제 필요성을 역설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나 혹은 너무나 지금까지 힘들어갖고서 좌절해 있는 부모님들을 동참시키는 것도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창립총회가 중요한 출발일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에는 혹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외국에는 그 나라에도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중증 중복장애와 발달장애가 왜 다른 건지. 혹시나 엄마들이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슬며시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나라 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그 모델이 되었던 그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장려법에 의하면요, 그 발달장애인 용어가 미국에서 발달장애는 정신적, 신체적 손상, 정신적, 신체적 손상의 결합, 22세 이전에 발생하고 장애가 무기한 계속, 3가지 이상 주 활동 영역의 제한, 평생 또는 장기간 계속되는 중증 만성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다음에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 번째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에는 정한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예를 들었고 우리나라 예를 들었는데 어느 것이 세계적 일반적이냐 하면은요, 미국계 예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발달장애인의 그 범위를 좁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 범위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중증 중복 장애인들이 이 지원의 그 범위에서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장애 관련된 그동안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진다. 담장 허무는 엄마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길을 걸어야 할지 막막했던 앞길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것도 같다. 주로는 현재 초점은 발달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다른 여타 장애 영역보다도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앞으로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장애인 외에도 그 필요한 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유형이 바로 그게 이제 중증 이제 중복 장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증 중복 장애인은 그 이제 경증에서도 속하지도 않고 발달 장애인도 아니다 보니 그야말로 사각지대가 된 거죠.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 많은 서비스가 확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 잘 보신 겁니다. 잘 보신 건데. 우리 초대가 나왔습니다. 무슨 지금 읽어봐도 돼요? 네. 창립총회. 네. 좋네요. 예. 저희들 교수님한테 축사를. 축사? 예. 마침 선약이 없네요. 제가 갈게요. 잘됐다. 잘됐다. 잘 됐어요. 당연히 가야지. 네. 축사는 축사. 이렇게 감사하게. 이제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디데이, 중요한 첫 출발만 남았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다.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창립총회 날. 처음 치르는 큰 행사라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윤재 엄마 원옥 씨. 벌써 이 계단을 수십 번은 오르내린 것 같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편견과 무관심이라는 담장을 허물어갈 첫걸음이 될 장소. 네 분요. 네. 50세. 쌤 5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호흡을 좀 받아야 안 되겠어요. 설렘의 시간도 잠시. 오늘 못해도 저녁 7시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5시 총회가 시작되면 행여 아이들 밥을 못 먹일까. 이른 저녁부터 챙겨야 한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라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다. 5시 총회 시작인데 아직까지 밥 먹이는 일이 덜 끝났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총회 준비하고 너무너무 바쁩니다. 이런 엄마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총회를 하고 또 창립대회를 합니다. 지역서 엄마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도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챙겨야 할 일이 태산이다. 하다못해 내빈들에게 드릴 것도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 너무 흥분되고요. 저희 엄마들이 정말 아이들의 마중물이 되어서 너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나아가서. 이런 노래 올 줄 몰랐는데 우리가 시작이죠. 오늘 이 자리가 아픈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다정하게 손잡아줄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엄마들의 삶이 세상 속에 알려지기를. 그래서 편견과 무관심의 담장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질 수 있기를. 그럼 이것으로 담장 허무는 엄마들 창립총회를 마치겠습니다. 퇴를 선언합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해볼까? 교실을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즐겁기만 한 아이들이다. 가슴이 벅차네요. 왜 또 눈물이 나지? 네, 그러네요. 가슴도 벅차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하는구나. 이 큰일을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그런 좀 가슴 벅참이 있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다시오. 첫 발을 내디딘 담장 허무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자리. 창립대회가 남아있다. 방문자. 그래. 병원 아니고. 안 돼. 했으면 받아. 했으면 받아. 동생 마셨나? 아니 계신다. 처음부터 엄마들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또 창립대 당일에 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진짜 잘 헤쳐나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또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해준 자리.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 대표님, 고란숙 대표님, 우효용 대표님. 창립총회를 앞두고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계속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또한 짬짬이 시간을 내가지고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많이 뭉쳐집니다. 다음 순서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드디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뇌병변 중복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학문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우리 아이들이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범주에서 배제되었듯이 힘들다고 소리치지 않으면 소외받고 외면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아이들. 그래서 복지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아이들. 오늘은 중증 중복장애를 겪는 우리 아이를 향한 절절한 목소리를 그저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들은 감사하다.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이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한테 그 복지가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중복 중증 장애인들을 보면서 먼저 이분들부터 먼저 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함께 와 있는 자녀들이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성인이 되어졌을 때 학교 체계 내에서 보호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 속에서 이들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가지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린이님들, 내빈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을 알리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힘든 걸 모든 분들이 인지하셔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담장 허무는 엄마들 모두가 마음을 담아 고이 접은 종이 비행기. 각기 다른 색을 지닌 종이 비행기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저 다른 것일 뿐. 행여 마음이 다칠까, 행여 손가락질 당할까. 너무도 조심스러워 세상에 내어놓지 못한 아이들. 이제 담장 밖 세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걸어나가며 엄마들은 소망해 본다.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진 높은 담장이 허물어져 모두가 함께 사는 온전한 세상을 말이다.